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급등신호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부심포의 급등신호는 현재 92.47%의 확률로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결과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총 6종목 가운데 2종목은 실패를 하였고 나머지 4종목을 성공을 하여서 여태까지 총 급등신호를 전체적으로 다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확률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심포의 급등신호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리고 부심포의 급등신호를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축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심포의 급등 신호를 사용하였을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92.47%의 확률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작년 7월부터 현재 8월까지니까 대략 한 13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상승을 보여주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동전자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여기가 0차, 1, 2, 3차가 되겠고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1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서 대략 10%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도 0, 1, 2, 3차 그 다음에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보고 말씀드린 자리가 되겠고요. 나머지 자리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0, 1, 2, 3차 구간이죠. 그래서 2차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를 보시면 대략 여기 이제 약간 움직였는데 4880이 됩니다. 네, 여기 위에 부분이 4880.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가를 딱 보시면 여기가 4890이 되죠. 그러니까 10원, 그러니까 한 호가 정도 차이로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2차에서부터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에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대략 20%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다음 종목은 에이프리 바이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금요일 날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어서 0, 1, 2, 3차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 주었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해 주었던 상승폭이 대략 3.4%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미투온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 날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네, 여기는 이제 2차에 닿지 않았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242평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고 나머지는 여기를 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차 구간부터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어서 대략 5.4%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0, 1, 2, 3차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 내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2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그런 구간이 없었죠. 터치를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 준 것을 카운팅해 보았을 때 대략 4.9% 정도 상승을 해 주어서 이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돌려나가는 느낌, 그 다음에 이 구간 내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 흐름까지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돌려서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이 구간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매매 기준에 부합한 자리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구간에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했으면 종가에서부터 진행을 했어도 대략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후 이렇게 음봉 3개 플러스 양봉 하나에 여기가 이제 흑삼양이라는 게 됩니다.
선형 캔들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해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이 자리부터 이제 분할 매수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자리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었던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박셀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금요일날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날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월요일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분봉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를 터치를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략 7%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요일날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을 보고 이렇게 쭉 시켜봤더니 어때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았을 때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지 저항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옆으로 한번 쭉 봤더니 여기를 계속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 저항 부분을 쉽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주고 있네요. 그죠? 거래량은 급감하고, 그 다음에 계속 행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어떤 매매를 진행해야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맥락적 흐름을 확인해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평선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갑작스럽게 하락을 해주면서 이동평균선은 역배열로 끌고 내려갔죠. 자, 이 자리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이런데 지저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이 구간은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해 주었듯이 만약에 이 구간 이탈했다 그러면 올라오면서 다시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디선가 매매를 했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했다면 그러면 손절이 나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죠. 여기가 왜 저항이 돼요? 여기가 지저스 구간이죠. 지저스 구간은 말 그대로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저항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쭉 보니까 지속하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구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쭉 봤더니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봤다가 역시나 하락 추세를 잘 타서 이렇게 지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0차, 2차, 2차, 01, 2차, 2차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2차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주고 그 이후에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자,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데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저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저스를 다시 한번 돌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 주가가 상승해 준다면 이 구간을 지나가야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저스 구간이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항을 결국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강하게 돌파가 발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할 때 매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구간부터 우리가 매매를 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자, 그래서 돌파를 할 때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 만약에 샀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리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그러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아 주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만약에 받아 주었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사고요. 일단은 그냥 바로 가네요. 그죠? 네.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3분봉에서 이제 보고 있어서 그렇고 1분봉에서 볼 때는 또 다른 흐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봤더니 그냥 그대로 계속 상승을 보여주네요. 그죠? 네,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미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네,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네, 여기에서부터 벌써 한 5점 몇 퍼센트 구간이 발생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죠?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구간 내려와서 지지를 받아 주었을 때, 네, 이렇게 지지를 받아 주었을 때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못 팔았다. 그럼 내려오다가 만약에 이제 내 자신의 매수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을 보지 말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수익금 혹은 원금을 지키는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왜냐면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떨어졌다가 재차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뒷일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해야지 라는 관점이지만 이미 수익을 한번 주었다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한번 더 올라가면 쌍봉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일단 원금 회수에 대해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곳에서 지지를 만약에 받아준다면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내려오면서 본저가를 훼손하니까 여기서 일단 팔고, 그죠? 그럼 거의 수수료 정도 나갈 정도 혹은 그냥 약간의 수익 정도 혹은 약간의 손절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매매를 진행합니다. 왜? 여기서 이제 매매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주었으니까 이건 이제 급등 신호를 나타내면서 했었던 구간이라기보다도 요 매매를 진행하면서 보는 분봉상에서 보이는 또 작은 그런 지저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주어서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대략 9% 네,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손절을 안 하고 혹은 본청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혹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비중도 커지고 수익도 더 높아질 수 있었겠죠, 분명.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재에서 가다가 이렇게 상황이 갔을 때는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지를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시나리오를 잘 작성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장대 음봉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버틴다라는 개념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일단 하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바닥에서 다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발생한다면 그럴 때 매수를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좀 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늘 15주, 16주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늘 말씀드렸던 그 관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늘 동일한 관점이다. 같은 관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 같은 경우에는 주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9가지 타점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9가지 타점과 플러스 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알파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타점들, 기준들까지 합쳐서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보면서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적용해보면서 연습해보면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주꾸미를 신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초를 쌓으시고 그 기초를 통해서 이제 주꾸미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분봉해서 보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종가 매매나 수익 매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력에 있는 종가 수익 매매 세종스를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스는 기초가 없는 상태이기보다는 기초가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스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혼자 해보기보다 부신포라는 사람은 이제 이 세종스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이런 세종스 매매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해례본까지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세종스를 들으신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편리한 부분으로 그런 툴로 매매를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라인 단타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나는 강의 형태보다는 PDF 체계 형태로 보고 싶다 하시면 비밀노트 PDF를 구매를 해보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비밀노트 PDF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혹은 크몽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해례본 비밀노트라 그래서 세종스에 나왔었던 내용 가운데 이제 해례본에서 적용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축약해서 체계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해례본 PDF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노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신포 아카데미, 부신포 주꾸미, 부신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신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신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